믿었던 남편과 여동생의 끔찍한 불륜 현장. 아유 깜짝이야. 소리 없이 왜 벌써 기어들어와. 손에 든 고기 봉투를 떨어뜨린 채 얼어붙은 미자를 향해 남편은 매정하게 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집 명의 내 거야. 꺼져. 억수 같은 비바람 속으로 내동댕이 쳐진 미자. 며칠을 굶주리며 밤거리를 헤매던 미자의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털썩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갈기갈기 찢어진 가족 사진을 움켜쥔 미자의 흙투성이 손등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산적처럼 험악한 덩치의 사내 기태, 그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기태가 굵은 핏줄이 솟은 눈으로 뜨거운 호떡 하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마, 여기서 궁상맞게 질질 짜지 말고 이거나 무라. 벌써 2만 명의 이상한 가족 구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동네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미자의 발걸음을 따라가 볼까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미자의 낡은 운동화는 스펀지 위를 걷듯 바닥에서 가볍게 통통 튀었다. 새벽 4시부터 감자탕집 주방에서 무거운 쇠 가마솥을 수십 번씩 문질러 닦아냈다. 오후에는 허리를 반으로 접은 채 상가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걸레질을 했다. 낡은 고무장갑 너머로 느껴지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올랐지만 미자의 콧구멍은 벌렁거렸다.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지긋지긋한 반지하 곰팡이 냄새도 오늘로 싹 다 끝이다. 미자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벅벅 닦아내며 발장단을 쳤다. 드디어 온전한 미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빳빳한 새집 증서를 손에 쥐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미자는 퇴근길에 발걸음을 돌려 동네에서 가장 큰 으뜸 정육점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돼지 앞다리살 한 근도 들었다 놨다 하며 가격표를 노려볼 그녀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사장님요, 오늘 물건 좋은 거 들어왔는겨. 때깔 쥐기는 한우 양지머리로 두근 팍팍 썰어주이소. 아이고 아줌매요, 오늘 무슨 날인겨. 맨날 돼지 뼈다구만 사가더니 한우로 다 찾고 로또라도 맞았는갑네. 로또보다 더 좋은 기다. 오늘 우리 집 잔치한다 아이가. 기름기 쫙 빼고 야들야들한 놈으로 썰어주소. 알겠습니다. 우리 아줌매 오늘 얼굴에 광이 번쩍번쩍 나네. 내 특별히 좀 더 썰어 넣었습니다. 핏물이 스며든 투명한 고기 봉투를 품에 꼭 안은 미자의 발걸음이 쟁걸음으로 바뀌었다. 남편 민호가 밥 2공기를 뚝딱 비워내는 진한 소고기 미역국을 푹 끓여낼 참이었다. 늦둥이 동생 수진이 젓가락을 쉬지 않고 움직일 잡채도 산더미처럼 묻혀낼 생각이었다. 민호 그 인간 소고기 듬뿍 넣고 끓여주면 냄비에 코 박고 묵겠제. 우리 수진이도 잡채 먹고 배 든든하게 채울 기다. 내 이제 2다리 뻗고 살 거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새집 증서를 둘러보는 상상에 미자의 발걸음이 한 번 더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익숙하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현관. 집안을 맴도는 공기는 평소와는 이질적으로 끈적했습니다. 좁은 현관바닥에는 수진이 아끼는 화려한 빨강색 하이힐이 엎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에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와 시큼한 양주 냄새가 뱀처럼 뙤리를 틀고 진동했습니다. 미자의 심장 박동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접을 새도 없이 발소리를 쥐죽은 듯 죽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살금살금 안방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반쯤 열린 안방 문틈 사이 그 좁은 틈새로 미자의 2눈이 파르르 떨리며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미자가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번 돈으로 큰맘 먹고 장만한 새하얀 구스다운 이불. 그 위에서 남편 민호와 친동생 수진이 헐벗은 채 한 대 엉켜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손에 꽉 쥐어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봉지가 떨어지며 한우 양지머리의 붉은 핏물이 하얀 거실 장판 위로 섬뜩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둔탁한 소리에 고개를 획 돌린 두 사람. 그들의 눈빛에는 붉은빛 하나 없이 신경질적인 주름만이 확 파였습니다. 미자는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듯 단 한마디 비명조차 토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칠어진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초점을 잃고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눈동자로 짐승 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아우 진짜! 언니는 눈치도 없이 왜 벌써 기어 들어오고 난리야 귀찮게? 수진이 새하얀 이불을 가슴 위로 획 끌어당기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미자의 핏기 가신 입술이 벌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성대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언니한테서 나는 그 퀴퀴한 돼지 뼈 냄새, 형부도 진작부터 역겹다고 했어. 옷 입는 것도 촌스럽고 궁상 맞아서 더는 같이 밥도 못 먹겠다잖아. 우린 미치게 사랑하니까 이제 그만 언니가 우리 좀 놔줘. 수진의 새빨간 립스틱이 발린 입술에서 칼날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민호는 오히려 뻔뻔스럽게 가슴을 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네가 집구석에서 내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려준 적 있어? 나 혼자 숨 막혀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이 집 명의도 이미 수진이 앞으로 다 깔끔하게 돌려놨어. 억울하면 당신 혼자 그 사채비 5억 다 떠안고 나가서 되지든가. 미자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인감도장. 그 도장은 이미 며칠 전 수진의 손에 넘어가 집 명의가 통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자의 이름으로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의 사채빚 꼬리표만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20살 때부터 동생을 업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한 대가. 그것은 살갗이 통째로 찢겨나가는 듯한 끔찍한 파멸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반박 한마디 입 밖에 내지 못한 미자의 몸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미자는 붉은 핏물이 흐르는 한우 고기 덩어리와 함께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복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철컥! 매정하게 다치고 도어락이 잠기는 금속성 소리가 미자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남포동 비프광장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어깨를 부딪히며 걷는 관광객들로 시장통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댄스 음악 소리와 쩌렁쩌렁한 호객행위가 난무하는 시끄러운 거리. 하지만 오직 한 곳만이 시간이 완전히 멈춘 듯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0해는 좋게 넘어 보이는 빛바랜 노란색 간판 아래 산처럼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거구이 산의 기태가 묵묵히 호떡 철판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주변에 번쩍이는 화려한 디저트 가게들 사이에서 그의 낡은 마차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판을 내려다보는 기태의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기태는 마치 정밀 기계처럼 쇠주걱으로 기름의 온도를 가늠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떼어내고 철판에 누르는 손동작 하나하나에 한 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복을 입은 어린 남학생 하나가 낡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쨍그랑! 학생의 손가락 사이로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학생을 향해 기태는 굵은 미간을 팍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철판 한가운데서 가장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큼직한 씨앗 호떡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종이컵에 2개의 호떡을 푹 찔러 넣더니 학생에게 불쑥 들이밀었습니다. 마 버뜩 들고 가라. 이거 먹고 훌륭한 사람이나 되라 마. 돈은 나중에 번듯한 어른대가 그때 갚으란 말이다. 기태의 칼바람같이 퉁명스러운 목소리. 학생은 연신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배꼽 인사를 하곤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묵장수 덕구가 어묵꼬치를 냄비에 던져 넣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문디자스.
생긴 건 사직구장 기둥도 맨손으로 뽑아버릴 깡패 두목이면서 속은 어째 저리 말랑말랑한 순두부고. 마 기태야, 니 장사 그래 맨날 퍼주기만 해가 남는 게 있나? 니 그래가 언제 장가가고 언제 벤츠 타볼래? 덕구이 핀잔이 귓가를 때려도 기태는 대꾸 없이 그저 묵묵히 쇠주걱으로 철판의 탄 찌꺼기를 긁어냈습니다. 내 장가가는 게 너 때 우승하는 것보다 힘들 줄 알았는데 요즘엔 마 둘 다 글렀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오뎅 국물이나 더 우리라. 기태가 거친 손길로 주걱을 팍팍 움직일 때마다 낡은 셔츠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 틈새로 끔찍하게 일그러진 팔뚝의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흉터 바로 아래 시장통 싸구려 마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롤렉스 명품 시계의 차가운 금속빛이 언뜻 번쩍였습니다. 기태는 누가 볼세라 황급히 셔츠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의 두꺼운 입술 사이로 바닷바람처럼 서늘하고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뜬 눈으로 거리를 헤매며 도망쳐온 미자이 찢어진 운동화가 멈춰선 곳은 부산 남포동 비프광장이었다. 사흘을 꼬박 굶은 위장은 이미 바짝 말라붙어 꼬르륵 소리조차 낼 힘이 없었다. 며칠 전 폭우에 젖었던 옷가지는 차갑게 굳어 살갗을 바늘처럼 찔렀다. 하필 도망을 쳐도 이래 묵을 것 천지 빼까리인 비포광장으로 기어들어왔노. 내 팔자야. 눈치 없는 두 다리통은 지가 아직도 20대 청춘인 줄 아나 보네. 미자이 탁한 시야 앞을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연인들과 호떡을 호호 불어 나눠 먹는 가족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미자는 자신의 냄새나는 옷소매를 꽉 움켜쥐고 헛기침을 크게 삼켰다. 내 꼬라지가 더 웃기네. 그 순간 극심한 현기증이 미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다. 현란한 네온 사인 불빛이 빙글빙글 돌더니 미자의 시야가 새하얗게 전멸했다. 툭! 미자의 앙상한 두 다리가 맥없이 꺾였다. 수십 년간 호떡 기름때로 새까맣게 얼룩진 아스팔트 바닥 위로 몸이 철퍼덕 무너져 내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대자 거친 숨결 사이로 아주 달콤하고 진한 마가린 냄새가 스며들었다. 아이고, 뒤지는 마당에 마가린 냄새는 와 이리 고소하고 난리고 저승사자가 요즘은 호떡 장사하나. 마차 앞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호떡 뒤집개를 쥐고 있던 기태였다. 기태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미간에 도끼 자국 같은 깊은 주름을 팍 새겼다. 아침부터 재수 없구로 저기 뭐고? 마 거기 뻗어있지 말고 딴 데 가서 내 오늘 장사 공칠 일 있나? 하지만 쓰레기를 치우러 다가가던 기태의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린 듯 우뚝 멈춰 섰다. 흙투성이가 된 미자의 앙상한 손가락 사이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수백 번은 찢기고 다시 스카치 테이프로 엉성하게 이어붙인 종이 조각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기태의 흉곽 안에서 묵직한 마찰음이 크게 울렸다. 바닥을 긁어대던 여자의 앙상한 뒷모습 위로 30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어머니의 등이 겹쳐 보였다. 기태의 굳게 다물린 턱관절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어떤 진상 손님이 와도 흔들림 없던 그의 소뚜껑만한 손이 요동쳤다. 기태는 거친 숨을 훅훅 몰아쉬었다. 그는 철판 위에서 흑설탕 꿀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가장 큰 호떡 하나를 집게로 낚아챘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바닥에서 기어 도망치려는 미자의 앞을 태산처럼 가로막고 섰다. 뜨거운 온기가 뿜어져 나오는 종이컵을 미자의 창백한 코끝에 쑥 밀어 넣었다. 마, 내 장사 방해되게 여기서 청승 떨지 말고 이거나 퍼뜩 입에 쑤셔 넣어라. 사람 꼴이 당장 숨 넘어가게 송장 치우게 생겼구만. 겨울 칼바람처럼 매서운 호통 소리가
시끄러운 유행가 소리를 뚫고 미자의 고막에 꽂혔다. 미자가 어깨를 한껏 움츠리며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아저씨, 내 지금 삥 뜯길 돈도 없고 맞을 기운도 없다. 호떡 하나 주고 사람 칠기세네. 거참 드럽게 무섭구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옆집 덕구가 오뎅 국자도 팽개치고 허둥지둥 뛰어왔다. 아이고 아줌매, 저 곰팅이가 안면 근육이 지 맘대로 안 움직여서 그래서 지금 아줌매 굶어 죽을까봐 참기는 겁니다. 빨리 뜨신 거 먹고 기운 차리라고 공짜로 주는 기니까 눈치 보지 말고 퍼뜩 받으소 퍼뜩. 덕구이 호들갑에 미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내밀었다. 공짜락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일단 묶어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안 카드요. 미자는 뜨거운 온기가 가득한 종이컵을 받아들고 호떡의 가장자리를 크게 베어 물었다. 바삭 소리와 함께 튀겨진 겉면이 부서지며 혓바닥이 될 듯 뜨거운 흑설탕 꿀과 고소한 해바라기 씨앗이 입안 가득 쏟아졌다. 와, 이 아저씨 깡패인 줄 알았더만 손맛은 기가 막히네. 그것은 시장 바닥에서나 파는 단순한 1,000원짜리 밀가루 반죽이 아니었다. 미자의 푹 패인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입천장이 다 까져라 뜨거운 호떡을 씹어 삼키며 짭짤한 콧물을 함께 들이마셨다. 미자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꺽꺽 소리를 내며 통곡했다. 내가 이대로 뒤질 줄 아나. 씹어 묵을 년놈들. 내 기어코 살아서 다 갚아줄 끼다. 남포동의 아침은 비릿하고 상쾌한 짠내와 함께 밝았다. 밤새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포광장의 젖은 바닥을 뽀송하게 말려가고 있었다. 기태의 낡은 호떡마차 앞에는 부지런한 불청객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다. 어젯밤 길바닥에서 기태의 호떡 한 입에 목숨을 건졌던 미자였다. 미자는 국제시장에서 제일 싼 꽃무늬 몸빼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주워 입고 나타났다.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마차의 찌든 기름때를 벅벅 문질러 닦아내며 콧방귀를 뀌었다. 야, 이 철판은 조선시대 때부터 안 닦았나? 기름때가 아주 화석이 다 됐네. 그래도 내 목숨 살려준 철판이니까 내 오늘 광을 한번 번쩍번쩍 내본다. 밤새 찜질방 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미자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뭉쳤다. 자신을 배신하고 전 재산을 빼앗아간 남편과 동생. 이 바닥에서 내 기어코 살아남아서 그 인간들 뼈도 못 추리게 밟아줄 끼다. 반드시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겠다고 다짐하며 쇠수세미를 진 손에 체중을 팍 실었다. 그 첫걸음은 생명의 은인인 호떡 장수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었다. 무거운 철판과 씨름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던 미자의 등 뒤로 커다란 그림자가 덮쳤다.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해바라기 씨앗을 한가득 떼어오던 기태였다. 그 광경을 본 기태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푹 파였다. 그는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 포대를 바닥에 쿵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아줌매요, 지금 남의 영업장 다 부수려고 작정했습니까? 허락도 없이 남의 철판을 와 그리 긁어대고 난립니까? 기스 다 난다 아닙니까? 기태의 서슬퍼런 목소리에도 미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쳐내며 넉살 좋게 입꼬리를 당겼다. 사장님, 은혜 갚기 전까지 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어제 보니까 반죽은 예술이던데 솔직히 마차 꼬라지가 너무 더러워서 오던 손님도 다 떨어지겠습니다. 제가 밀린 청소 싹 다 하고 호객행위도 기가 막히게 할 테니까 일당은 그 맛있는 호떡으로 퉁치시지에. 마 참말로 속 터지네. 내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기태가 손사래를 치며 미자의 고무장갑을 빼앗으려 들었다. 호떡 한 개 적선한 거 가지고 생색 낼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버뜩 아줌의 집으로 가소. 식구들이 애타게 찾을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단어에 미자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금세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돌아갈 집도 없고 찾을 식구도 없습니다. 내 혼자 이 바닥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계속 인상 팍팍 쓰시면 손님들 무서워서 다 도망가겠네. 제가 웃는 낯으로 싹싹하게 손이 끌어모을 테니까 딱 3일만 더 보이소. 제가 이래봬도 감자탕집 에이스 출신입니다. 아이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소. 대신 내는 일당 한 푼도 못 줍니다. 알았는겨? 기태가 혀를 끌끌 차며 뒤돌아서 거칠게 밀가루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다. 옆집에서 어묵꼬치를 꿰고 있던 덕구가 그 광경을 보며 배를 잡고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배야,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기태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천하의 불도저가 아침에 말대꾸 한 방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네. 천하의 독불장군 기태를 말로 이겨먹은 사람은 남포동 바닥에서 미자가 처음이었습니다. 미자의 찰진 호객 행위 덕분에 그날따라 유독 기태의 마차 앞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 마련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는 값비싼 샴페인 병과 배달음식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미자가 사주었던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찬 채 소파에 거만하게 누웠습니다.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은 수지는 태블릿 PC의 코인 차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칠한 그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아 올라갔습니다. 미자의 인감 도장으로 집을 담보 잡아 끌어낸 수십억 원의 돈. 그 거액이 수진의 계좌에 고스란히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내가 요즘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코인 리딩방 정보를 얻었다. 우리 언니같이 멍청하고 답답한 여자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다. 내가 일주일 만에 이 돈을 10배로 불려줄게. 두 남녀는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는 꿈에도 모른 채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시 부산 비프광장. 점심시간이 지나고 몰려든 관광객들로 시장통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미자는 능숙하게 종이컵에 호떡을 담아내며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앳된 얼굴의 여학생 2명이 마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언니가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기태에게 내밀었습니다. 언니는 품에 안긴 호떡을 어린 동생의 입에 먼저 호호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언니가 최고라며 활짝 웃는 어린 자매의 다정한 모습. 그 모습을 본 순간 쉴 새 없이 움직이던 미자의 손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손님에게 건네려던 흑설탕통이 미자의 손을 벗어나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미자의 시야가 새하얗게 탈색되며 수진의 어린 시절 환청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언니가 최고야. 나는 꼭 우리 언니 호강시켜줄 거야. 미자의 품에 안겨 파고들던 10살 수진의 기억. 그 기억은 곧바로 늙고 촌스러운 언니에게 질렸다며 비웃던 수진의 얼굴로 끔찍하게 변환되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갈비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에 미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당황한 기태가 황급히 철판 앞을 벗어나 미자의 좁은 어깨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아줌매, 갑자기 와 이랍니까? 정신 좀 차려보소. 기태의 손길이 닿는 순간 미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매몰차게 밀어버린 남편 민호의 손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자는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기태의 커다란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처절하고 겁에 질린 눈빛을 마주한 기태. 그의 가슴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묵직한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남포동 시장의 셔터문이 모두 닫혔습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후미진 뒷골목 칠흑 같은 어둠 속 그곳에 주차된 최고급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는 기태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입었던 허름한 셔츠 위로 몸에 딱 떨어지는 최고급 맞춤 정장 재킷을 걸쳤습니다. 시장 바닥의 호떡 장수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위압감이 풍겼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기태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서미자 씨에 대한 정밀 신원 조사 결과입니다. 사연이 생각보다 훨씬 참혹합니다. 기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미자가 평생을 바쳐 일한 고된 노력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과 친동생이 저지른 불륜 사실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용한 인감으로 발생한 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채빚, 그리고 집문서, 강탈 내역까지 모든 진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꽉 쥔 기태의 커다란 손등 위로 굵은 핏대가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는 활자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기태의 턱관절이 부러질 듯 강하게 맞물리며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낮에 마차 앞에서 씩씩하게 허리를 펴고 웃어 보이던 얼굴. 자매 손님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벌벌 떨며 숨을 쉬지 못하던 가여운 어깨. 기태는 서류 봉투를 거칠게 덮어버리며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처럼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비서실장, 그 쓰레기 같은 남편 놈이랑 동생년, 일거수일투족 전부 감시해라. 그놈들이 강남 바닥에서 끌어다 쓴 사채업자들 동향까지 모조리 다 파악해서 보고해. 다음 날 오후 마차 앞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기름 냄새 풍기는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미자는 바닥에 엎질러진 밀가루를 빗자루로 쓸어 담으며 입술을 삐죽거렸다.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꽃길이 있겠노? 밀가루길이나 안 걸으면 다행이지. 그때 벌건 대낮부터 소주 냄새를 풀풀 풍기는 험상궂은 사내무리가 마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중 산적같이 덩치가 큰 사내가 다짜고짜 기태의 어깨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마, 호떡장수 서비스로 몇 개 더 안 넣으면 당장 구청에 내가 위생불량으로 찔러버릴 끼다. 알겠나? 기태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주먹에 핏대가 굵게 솟아오르는 찰나였다. 미자가 쥐고 있던 빗자루를 바닥에 팽개치고 두 사람 사이로 재빨리 파고들었다. 아이고 햄들, 인물이 어찌나 훤칠하신지 남포동 바닥 칙칙하게 다 환해지네 얘. 돈깨나 만지게 생기셨는데 째째하게 공짜로 찾고 그럽니까? 가오 떨어지구로. 우리 사장님이 인상은 저래봬도 손맛 하나는 끝내줍니다. 제가 특별히 꿀 듬뿍 얹어서 10개 팍팍 구워드릴 테니까 10,000원짜리 한 장만 시원하게 꺼내보시지. 미자의 찰진 혀놀림에 진상을 부리려던 사내는 헛기침을 킁킁 하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꺼내어 던졌다. 순식간에 호떡 10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팔아치운 미자가 획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기태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다. 사장님 봤지에? 장사는 이래 입에 침 바르고 융통성 있게 하는 깁니다. 주먹부터 쥐면 경찰서밖에 더 가겠습니까? 기태는 뒷목을 긁적이며 애먼 철판만 박박 긁어댔다. 하지만 그의 두꺼운 입술 끝이 실룩거리는 것을 미자는 놓치지 않았다.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미자가 창고에서 20kg짜리 밀가루 포대를 끙끙거리며 끌어왔다. 미자의 얇은 손목이 푹 꺾이려는 찰나
커다란 손이 날아와 밀가루 포대를 휙 낚아챘다. 기태가 한 손으로 밀가루 포대를 번쩍 들고 서 있었다. 마 뼈다구도 부실한 아지매가 손모가지 부러지면 우짤라고 이카노? 퍼뜩 안 비키나? 엄마야, 사장님 생각보다 힘이 천하장사네. 아까 그 진상 앞에서는 주먹만 쥐고 있더니만 여자 앞이라고 힘 자랑합니까? 주댕이는 살아가지고 바닥에 흘린 밀가루나 퍼뜩 주워 담으소. 기태는 어깨에 포대를 둘러맨 채 빗자루를 쥐고선 미자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덕구가 옆에서 또 눈치를 보며 끼어들 준비를 했지만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줌매, 바닥에 쏟아진 밀가루는 다시 싹 주워 담아가 물 붓고 치대면 그만인기라. 사람 인생도 똑같다 아닙니까? 재수없게 바닥에 엎어졌다고 주워 앉아가 궁상 떨지 마소. 다시 싹 주워 담아서 찰지게 반죽하면 새 호떡 되는 깁니다. 쫄지 말고 허리 피라. 툭 내뱉고 돌아서는 기태의 넓은 등짝을 보며 미자의 두 눈이 크게 뜨였다. 쥐고 있던 빗자루 손잡이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자신을 구제불능 쓰레기 취급하지 않고 다시 반죽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등이었다. 미자는 코를 훌쩍이며 소매 끝으로 눈가를 꾹꾹 눌러 닦았다. 아이고, 저 곰팅이 같은 아저씨 사람 울리는 재주가 있네. 내 반죽 다시 찰지게 해서 기필코 대박 낼 기다. 멈췄던 미자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세게 때리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빗줄에 뜨거운 피가 돌며 손끝까지 짜릿한 감각이 번져나갔다. 기태의 투박한 위로가 고막을 때린 그날 이후 미자의 눈빛은 서늘하게 번뜩였다. 눈물 콧물 짜내던 기억은 가슴 가장 밑바닥에 파묻고 콘크리트까지 발라버렸다. 미자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마차 앞을 지켰다. 울고 앉아있을 시간에 밀가루를 한 번 더 치대는 게 남는 장사지. 내 여기서 기필코 건물주 돼서 그 화상들 쌍코피를 터뜨릴 기다. 미자의 눈에 비친 기태의 반죽은 30년 세월이 녹아든 완벽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시꺼멓게 그을린 마차 외관과 씨앗 호떡 하나뿐인 메뉴판은 앞길을 막고 있었다. 젊은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였다. 요새 아들은 입으로만 먹나? 눈으로도 먹고 사진 찍어서 동네방네 자랑을 해야 지갑을 열재. 저 곰팅이 아저씨는 뚝심은 좋은데 장사머리가 영 안 돌아가네. 감자탕집 주방에서 수십 가지 반찬을 뚝딱 만들어내던 미자의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다. 기태의 전통 반죽에 요즘 세대의 입맛을 접목하는 신메뉴 개발이었다. 새벽 시장을 뒤져 최고급 파당금과 수입산 버터를 공수해온 미자는 뜨거운 철판 앞을 떠나지 않았다. 반죽을 뭉치고 철판에 던지기를 반복하는 미자의 턱끝으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 뒷모습을 보며 기태는 혀를 차면서 얼음물이 찰랑거리는 스텐컵을 들이밀었다. 회전하던 선풍기 대가리를 툭 쳐서 미자 쪽으로 고정시키는 기태의 손길이 거칠었다. 아줌매, 고마소. 그깟 밀가루 반죽에 버터 쪼가리 좀 쑤셔 넣는다고 죽은 장사가 살아납니까? 내 아까운 반죽 그만 축내고 퍼뜩 가서 쉬란 말입니다. 사람 쓰러지면 약값이 더 든다 아닙니까? 기태가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미자는 광대를 한껏 올리며 각 구워낸 호떡 하나를 기태의 입가로 쑥 들이밀었다. 사장님, 잔소리 고만하고 일단 이거 한 입만 딱 드셔보이소. 내가 이래봬도 감자탕집 에이스 출신이라 안 합니까? 이 안에 내 특제 파당금이랑 비싼 버터가 통째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름하여 남포동 앙버터 호떡입니다. 눈 딱 감고 씹어보이소. 미자의 성화에 호떡을 베어문 기태의 동공이 크게 확장되었다. 바삭하고 쫄깃한 겉면이 부서지며 뜨거운 파당금이 혀끝을 감쌌다. 그 뒤를 이어 차가운 버터가 입안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철판 위에서 짠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는 맛이었다. 아이고, 저 곰팅이 눈알 튀어나오는 거 보소. 내 이럴 줄 알았다.
마가린 냄새를 맡고 달려온 덕구 역시 호떡을 베어 물고는 무릎을 탁 쳤다. 엄마야, 이게 무슨 맛이고? 입안에서 버터가 미끄럼틀을 타네. 기태야, 이게 무조건 대박이다. 아줌의 손맛이 사람 열어 살리겠네. 덕구가 어묵꼬치를 쥐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춤을 추었다. 그날 오후부터 미자의 야심작인 앙버터 호떡이 매대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반응은 철판이 기름이 튀듯 터져나갔다. 고소한 냄새가 비포광장 골목골목을 채워나갔다. 휴대폰 카메라를 든 젊은이들이 몰려들며 마차 앞에는 삽시간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 기태는 턱관절을 꽉 깨문 채 기계처럼 빛의 속도로 반죽을 구워냈다. 미자는 땀을 흘리면서도 입꼬리를 귀에 건 채 종이컵에 호떡을 꽂아 넣었다. 예, 손님, 앙버터 2개 드릴게요. 사진 예쁘게 찍어서 소문 팍팍 내주이소. 두 사람의 호흡은 남포동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매일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 시각, 부산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서울의 퀴퀴한 도박장 뒷골목.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끔찍한 비명소리가 습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전 재산과 집을 빼앗아 불법 코인 리딩방에 쏟아부었던 민호와 수진. 그들의 화려했던 일장 춘몽은 단 일주일 만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던 코인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목덜미에 남은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구타와 수십억 원의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살려주이소. 내가 어떻게든 돈 싹 구해서 이자까지 팍팍 쳐서 갚을 테니까 제발 목숨만은 한 번만 살려주이소. 바닥에 나뒹구는 민호가 사채업자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켜쥐고 처절하게 바닥을 기었습니다. 옆에 쓰러진 수진 역시 산발이 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벌벌 떨리는 턱으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지갑과 명품 시계마저 모조리 빼앗기고 간신히 숨만 붙여 도망쳐 나온 두 사람. 허름한 기사식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남은 동전으로 시킨 라면 하나를 코를 박고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튀어나왔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린 대박 맛집이라며 부산 남포동의 원조 씨앗 호떡 마차가 요란하게 소개되고 있었죠. 화면 한가운데에는 땀을 닦으며 손님들에게 앙버터 호떡을 건네는 미자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연매출 수십억 신화라는 자막이 화면을 채운 순간 민호의 벌어진 입술 사이로 질겅거리던 라면 가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수진의 두 눈동자에는 붉은 핏발이 곤두서며 독사 같은 질투와 탐욕의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저 미련한 곰탱이가 감히 내 인생을 밟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오빠, 저거 우리 언니 맞지? 세상에, 저 총구석에서 저래 호강하고 자빠졌네. 저 호떡 레시피 당연히 우리가 쫓아내서 잘 된 거 아이가? 그러니까 저 가게 절반은 무조건 우리 끼다. 안 그렇나? 수진의 뻔뻔스러운 억지와 표독스러운 눈빛에 민호 역시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당장이라도 미자의 목덜미를 물어 뜯을 기세로 부산행 심야 고속버스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다시 남포동의 서늘한 밤, 시장의 셔터문이 하나둘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닫히고 짙은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다. 미자는 마차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차가운 기둥에 몸을 기댄 채 마른 기침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혹사시킨 탓에 지독한 몸살이 덮친 것이다.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돈을 억수로 벌겠다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네. 숨을 헐떡이는 미자의 굽은 등을 지켜보던 기태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더니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뛰어 돌아온 기태의 커다란 손에는 뜨거운 쌍화탕 병과 약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마 미련 곰탱이처럼 골병 들지 말고 퍼뜩 이거부터 마시소. 기태가 무심하게 약봉지를 미자의 무릎 위에 툭 떨어뜨리며
퉁명스럽게 덧붙였다. 내일은 기어 나오지 말고 따신 방바닥에 등 지지고 푹 쉬란 말입니다. 사람 송장 치를 일 있나? 평소 같으면 넉살 좋게 받아들였을 미자의 퀭한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과거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며 속삭이던 민호의 번들거리는 얼굴이 스쳤다. 그 인간은 늘 호의를 베푼 직후에 심장에 가장 깊은 비수를 꽂았다. 미자는 발작 일으키듯 양손을 내저으며 쌍화탕 병을 바닥으로 쳐냈다. 쨍그랑! 유리병이 산산조각 나며 씁쓸한 약재 냄새가 바닥으로 번졌다. 사장님, 제발 내한테 일에 잘해주지 마이소. 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다. 사장님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이제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성 가시와 함께 지독한 공포가 배어 있었다. 내 피부치도 내 등에 칼을 꽂았는데 생판 남인 사장님이 언제 안면 싹 바꾸고 내를 버릴지 우찌합니까? 미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저리 가소! 내 혼자 알아서 살 끼니까 신경 끄소!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떠는 미자를 지켜보는 기태의 눈빛이 심연처럼 가라앉았다. 기태는 쪼그려 앉아 뾰족한 유리 파편들을 맨손으로 쓱쓱 모아치웠다. 그러더니 뒷걸음질 치는 미자의 양 어깨를 커다란 두 손으로 꽉 틀어쥐었다. 내 눈 똑바로 보소! 서미자! 기태의 두꺼운 소나기가 미자의 흔들리는 어깨를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정시켰다. 네가 한 번 되었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물어뜯는 짐승 새끼인 줄 아나? 기태의 목소리는 평소의 호통이 아니라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슬픈 쇳소리였다. 30년 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딱 이 자리에서 비 억수로 오는 날 피토하고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굵은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며 핏발이 섰다. 그때 내 주머니에 단돈 1,000원이 없어가 약봉지 하나 못 사다 드린 게 평생 한입니다. 기태가 난생 처음 타인 앞에서 참혹한 상처를 끄집어냈다. 그래서 눈에 뵈는 거 없이 앞만 보고 살았는데 내 속은 까맣게 썩었습니다. 기태는 숨을 헐떡이는 미자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턱에 힘을 주었다. 내가 이 기름때 낀 마차를 못 버리는 이유가 뭔지를 압니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밤 공기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2번 다시는 내 사람 길바닥에서 허망하게 잃고 피눈물 흘리기 싫어서입니다. 기태는 미자의 어깨를 쥔 손에 조금 더 온기를 불어넣었다. 근데 네가 굴러 들어와가 죽어있는 마차에 사람 냄새 풀풀 풍기게 맹글었다 아닙니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깊은 연대가 담겨 있었다. 네 잘못 아니니까 제발 쫄지 마소. 배신 당한 건 네 죄가 아닙니다. 기태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귓가를 때리자 바짝 얼어붙어 있던 미자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상처받았다고 숨어가 벌벌 떨지 말고 억울해서라도 나랑 같이 제대로 살아보입시다. 그는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마지막 쐐기를 박듯 힘주어 말했다. 내 2번 다시는 내 사람 바닥에 쓰러지게 안 냅둘 거니까 그냥 내만 꽉 믿고 따라오소. 기태의 묵직한 진심에 미자의 가슴 속에 처져 있던 불신의 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기태의 단단한 가슴에 고개를 파묻었다. 이 아저씨 참말로 돌겠네. 사람 매물 들었다 놨다 하노. 미자는 길 잃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토해냈다. 남포동 비프광장의 오후는 달콤한 앙버터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미자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옆집 어묵장수 덕구가 국자를 휘두르며 넉살 좋게 말을 툭 던졌습니다. 아지매요. 요새 기태 그 무뚝뚝한 놈 얼굴에 기름기가 촤촤 흐릅니다. 마차 구석에서
아줌의 뒷모습만 뚫어져라 쳐다보던데 내 눈은 못 속입니다. 둘이 썸 타는겨. 미자는 귀끝이 붉게 달아오르며 철판 위 반죽을 뒤집개로 꾹 눌렀습니다. 아이고, 덕구 삼촌도 참 쓸데없는 소리 마이소. 우리 사장님은 밀가루 단판 짓는다고 정장 쫙 빼입고 나가셨구만. 그나저나 셔츠 입혀놓으니까 어깨 떡 벌어진 게 진짜 2대5 뺨치긴 하대예. 미자가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종이컵에 호떡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팽팽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 낡은 호떡 마차는 처참하게 찢겨나갔던 미자의 숨통을 다시 트이게 해주는 든든한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 시각 비프 광장에서 3블록 정도 떨어진 최고급 호텔 VIP 라운지. 평소 기름 떼낀 앞치마를 두르던 기태의 넓은 어깨 위에는 완벽하게 각이 잡힌 최고급 맞춤 정장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기태의 맞은편에는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기했습니다. 기태가 묵직한 가죽 소파에 등을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가 그 버러지 같은 놈들 목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다 지어왔는가? 예, 회장님. 서미자 씨 전 남편과 여동생이 끌어다 쓴 강남 사채 채권 회장님 개인 자금으로 매입 완료했습니다. 변호사의 보고에 기태의 굵은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리듬감 있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그것들은 평생 햇빛 못 보는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라. 기태는 서류 봉투를 거칠게 닫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사람 눈에서 피눈물 뽑아낸 대가가 어떤 건지 알려줘야지. 기태가 미자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그물을 치고 있던 그 짧은 순간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집어타고 남포동으로 달려온 민호와 수진. 사채업자에게 쫓겨 며칠을 굶은 두 사람의 뺨은 앙상하게 푹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 안에는 미자의 돈을 뜯어내겠다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비프 광장에 들어선 수진의 시선이 100m 넘게 늘어선 대기줄에 꽂혔습니다. 그 중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미자의 얼굴을 발견한 수진의 턱관절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야, 저 꼬라지 좀 봐라. 지는 돈방석에 앉아가 희낙낙하고 있네. 우리는 이래 진흙탕을 구르는데 배알이 꼴려가 못 살겠다. 수지는 미리 뭉텅이로 인쇄해온 전단지를 무기처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선 손님들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전단지를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아지매요. 다들 속지 마이소. 저기 저 호떡 굽는 여자 완전 천하의 꽃비입니다. 유부녀가 총각 꼬시서 장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수진의 앙칼진 목소리가 확성기를 댄 것처럼 시장통의 소음을 찢었습니다. 저 여자가 파는 호떡은 사람 피눈물로 반죽한 억수로 더러운 음식입니다. 당장 버리소. 돌발 상황에 눈을 동그랗게 뜬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자를 향했습니다. 호떡을 뒤집고 있던 미자의 손목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흩날리는 전단지에는 미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날조된 거짓말들이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자와 넉살을 썩던 단골 손님들조차 오물을 보듯 미간을 구기며 줄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와 여기 있노? 우째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노? 미자가 핏기 가신 창백한 얼굴로 철판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튀어나왔습니다. 민호의 거친 손에는 공사장에서 주워온 굵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자료 당장 내놔라, 이 악독한 도둑년아. 밖에서 바람이 나가 실실 쪼개나. 오늘 이거 다 때리 부수고 니년 숨통까지 콱 끊어버리기다. 민호가 핏대를 세우며 쇠파이프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쨍그랑!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마차를 보호하던 유리 진열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민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러 철판 위의 호떡들을 바닥으로 모조리 내동댕이 쳤습니다. 달콤했던 버터 향기는 순식간에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마가린의 역겨운 연기로 둔갑했습니다. 옆집에서 장사하던 덕구가 기겁하며 민호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 고마해라 짐승만도 못한 놈아. 얼마나 뼈 빠지게 일군마차인데 이래 부수노. 하지만 이성을 잃은 민호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덕구는 속수무책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져가는 마차 앞에서 미자는 비명조차 토해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바쳤던 가족의 배신이 또다시 눈앞에서 재현되자 미자의 호흡이 컥컥 막히며 뇌가 정지해버렸습니다. 미자의 양 무릎이 꺾이며 진흙탕 바닥으로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바닥에 엎드린 미자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구두코에 낡은 수첩 하나가 탁 걸렸습니다. 미자가 매일 밤을 새워가며 닳도록 적어 내려갔던 앙버터 호떡의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수진은 오물이 튄 그 노트를 집어들더니 미자의 눈앞에서 쫙쫙 찢어발겼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언니야. 수진은 찢어진 노트 조각들을 질척이는 진흙탕 바닥에 확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뾰족한 구두굽으로 그 조각들을 무참하게 짓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유일한 생명줄이 진흙 속에 처참하게 파묻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자의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짐작할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다, 내가 안 그랬다, 이 나쁜 년아. 내가 니를 우째 키웠는데 내 거 다 뺏어가 놓고 와 이러노. 미자가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맨땅을 박박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에워싼 시장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스마트폰만 들이댔습니다. 미자는 세상 한가운데 완벽하게 혼자 버려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찌그러진 마가린통을 마치 갓난아이 품듯 꼭 끌어안은 채 꺽꺽 숨을 넘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낸 현실 앞에서 미자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을 헐떡이던 민호가 가장 무거운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민호의 시뻘건 시선이 바닥에 웅크려 벌벌 떠는 미자의 가녀린 정수리를 향했습니다. 돈 내놔라 돈! 민호가 무자비한 파이프를 하늘 높이 쳐들고 미자를 향해 힘껏 내리치려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남포동시장 골목 입구 쪽에서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맹수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습니다. 마, 그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우나!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던 쇠파이프가 미자의 머리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살갗에 부딪히는 둔탁한 파열음이 광장을 울렸습니다. 숨을 멈추고 질끈 감았던 미자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는 산처럼 거대한 사내의 등판이 태산같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앞치마를 두른 기태였습니다. 기태는 민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내리친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꽉 쥐어 막아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엄청난 악력이었습니다. 기태의 두꺼운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진흙탕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굳게 다물린 턱관절은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십 분 전 최고급 호텔 라운지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기태가 채권 양도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기태야, 큰일 났다. 서울서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쳐들어와가 미자 아짐에 다 지겨놓고 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덕구의 찢어지는 비명.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태의 핏발선 눈동자가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향해 당장 남포동으로 모든 인력을 집합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부서져라 내달려 단숨에 비프 광장으로 뛰어온 참이었습니다. 기태의 압도적인 악력에 쇠파이프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이프를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민호의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고 이놈은? 당장 안 놓나? 민호가 악을 쓰며 발악하자 곁에 있던 수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기태의 허름한 앞치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언니가 새로 만난 기둥서방이 이 아저씨인겨. 급도 안 맞는 시장통 쓰레기들끼리 아주 눈물겨운 수뇌보를 찍고 자빠졌네 얘. 아저씨, 이 여자 사채빚이 5억입니다, 5억. 평생 호떡 구워도 못 갚을 빚인데 아저씨가 대신 갚아주기라도 할 겁니까? 수진의 기고만장한 조롱에 주변 상인들조차 침을 꼴깍 삼키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쇠파이프를 쥔 소나기에 더욱 무섭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입술 사이로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섬뜩한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사람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날은 니놈들 숨통은 완전히 끊어지는 기라. 내가 분명히 경고했대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태는 쥐고 있던 쇠파이프를 종이장처럼 가볍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손바닥으로 민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엄청난 힘에 밀려난 민호의 몸뚱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찢어진 레시피 노트가 뒹구는 진흙탕 바닥 위로 민호가 꼴사납게 처박혔습니다. 이 미친 호떡장수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진흙을 뒤집어 쓴 민호의 눈동자가 이성을 잃고 희번덕거렸습니다. 그가 품에서 날카롭게 깨진 소주병을 꺼내들며 기태를 향해 돌진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비좁고 복잡한 남포동 시장 골목 입구 쪽에서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프 광장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집어삼키는 압도적인 엔진 배기음이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번쩍이는 광택을 뿜어내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10대가 비상등을 켠 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마이바흐 차량들이 시장 골목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재벌가에서나 볼 법한 비현실적인 명차들의 행렬. 시장 상인들도 넋을 잃었고 살기를 내뿜던 민호와 수진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도열한 차량의 문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가장 앞에 선 차량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 군단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뒤이어 체격이 산만한 수십 명의 전문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구둣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기태의 낡은 마차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사내들이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기태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이 지시하신 사채 채권 매입이랑 강남본사 등기 방금 전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경호원들의 우렁찬 복창 소리가 비프 광장 하늘 위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던 미자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밀가루 반죽을 치대던 그 무뚝뚝한 남자. 그가 사실은 남포동과 해운대 일대의 상가 건물을 수십 채나 소유한 전설적인 현금 부자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까지 쥐락펴락하는 진짜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사장님이 진짜 회장님이었다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히 민호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턱관절이 덜덜 떨리며 손에 쥐고 있던 전단지가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민호 역시 깨진 소주병을 떨어뜨린 채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태의 비서실장이 차가운 얼굴로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민호와 수진의 얼굴 위로 가차없이 팍 집어던졌습니다. 서미자씨 명도 도용해가 끌어다 쓴 사채 원금과 이자, 그리고 니들이 코인으로 날려먹은 빚까지, 여기 있는 모든 악성 채권을 방금 전 기태 회장님께서 100% 개인 자금으로 싹 다 매입하셨습니다. 당신들 생사 여탈권은 이제 완벽하게 회장님의 손에 있단 말입니다. 비서실장의 차가운 선고에 수진의 다리에 힘이 훅 풀렸습니다.
그녀의 얇은 무릎이 진흙탕 바닥으로 털썩 꺾이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언니를 짓밟으며 희열을 느끼던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새하얀 얼굴에는 공포만이 가득 찼습니다. 기태가 피 묻은 손을 허름한 앞치마에 대충 벅벅 닦아냈습니다. 진흙탕에 엎드려 있던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기태의 거대한 그림자가 두 사람의 떨리는 몸뚱이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아까 분명히 경고했지. 네 사람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오늘부로 숨통을 콱 끊어놓겠다고. 니놈들이 우리 미자한테 씌운 사채빚이랑 니들이 진 더러운 빚까지 모조리 내 돈으로 샀대. 오늘부로 니놈들 채권자는 바로 낸기라. 기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요동쳤습니다. 변호사, 저 쓰레기들한테 이자 단 10원도 깎아주지 마라. 평생 저기 신한 염전이나 원양어선 배라도 태워가 원금 피땀으로 전부 회수해라. 도망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받아내라. 알겠나? 예,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기태의 무자비한 심판이 비프 광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진짜 호랑이의 쿼터를 뽑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콧물과 눈물을 범벅으로 흘렸습니다. 그가 기태를 향해 미친 듯이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쳐죽일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사람 살린다고 치고 용서해 주이소. 미자야,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다. 제발 회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도. 수진 역시 바닥에 이마를 찧어대며 미자를 향해 짐승처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퀭한 눈빛은 이미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기태가 턱짓으로 신호를 주자 덩치 큰 요원들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민호와 수진의 뒷덜미를 개장수처럼 잡아채 허공으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발버둥 치며 악을 쓰는 두 사람의 몸뚱이가 검은 봉고차 뒷좌석으로 쓰레기처럼 처박혔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 숨을 죽이고 있던 상인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10년 묵은 채증이 씻겨 내려가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광장이 떠내려갈 듯한 뜨거운 박수갈채가 남포동 밤거리를 메웠습니다. 완벽한 복수극이 막을 내리고 비프 광장에 다시 평화로운 공기가 찾아왔습니다. 기태는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모두 물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의 사납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기태의 굵은 쌍꺼풀 아래에는 오직 미자를 향한 애틋함만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기태가 더러운 진흙바닥 위로 스스럼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고 있는 미자의 굳은 살 박힌 두 손. 그 손을 기태의 커다랗고 따뜻한 두 손바닥이 굳건하게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시선이 남포동 밤하늘 아래에서 눈부시게 얽혀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빗자루를 들고 깨진 유리 파편을 쓸어 담았습니다. 호스로 물을 뿌려 진흙탕 바닥을 씻어내고 마차 주변을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숨을 죽이던 상인들도 혀를 내두르며 하나둘 자신의 매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양빛이 붉게 내려앉은 텅 빈 골목 한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기태는 물수건으로 피가 엉겨붙은 자신의 굵은 손마디를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부서진 철판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미자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자를 내려다보는 기태의 짙은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아즈매, 아니 미자씨, 억수로 많이 놀랬지에. 내 진짜 정체를 속이가 참말로 미안합니다. 기태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귓가에 닿자 굳어있던 미자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미자의 퀭한 눈빛에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며 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장님,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내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우째 그 무서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내 빚까지 갚아주셨습니까? 내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사장님 은혜 갚을 길이 없는데 예. 미자의 무릎이 푹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기태가 커다란 두 손을 뻗어 미자의 좁은 어깨를 바위처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기태의 뜨거운 체온이 맞닿은 어깨를 통해 미자의 핏줄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은혜 갚는다는 소리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 마소. 내 평생 남포동 바닥에서 독사 맹크로 돈을 긁어모을 줄만 알았지 사람답게 사는 법은 몰랐습니다. 근데 미자씨가 내 철판 앞에 쓰러진 그날 내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었단 말입니다. 기태는 헛기침을 킁킁 내뱉더니 넓은 가슴팍 안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최고급 벨벳으로 포장된 작은 상자 하나가 그의 뭉툭한 손가락 사이로 딸려 나왔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붉은 석양빛을 머금은 다이아몬드가 번쩍였습니다. 투박한 손바닥 위에 놓인 보석보다 그것을 건네는 기태의 흔들리는 동공이 더 강하게 빛났습니다. 미자씨, 당신이 내 팍팍한 인생에 굴러들어온 최고의 앙버터입니다. 나도 상처받기 싫어가 숨어 살았고 미자씨도 배신당해가 세상 사람 못 믿게 됐지만 예. 우리 억울해서라도 이래 굽신거리면서는 못 죽는다 아닙니까? 남은 평생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자씨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요. 내랑 같이 살아주시겠습니까? 투박하게 툭 내던진 기태의 말에 미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미자의 핏발선 두 눈에서 다시 한번 굵은 눈물방울이 턱끝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짐승처럼 울음 섞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기태의 넓고 단단한 가슴에 뺨을 묻으며 그의 굵은 허리를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기태 역시 어깨에서 힘을 빼며 미자의 얇은 등을 커다란 손바닥으로 투박하게 토닥였습니다. 어묵마차 뒤에 숨어 눈치를 살피던 덕구가 냄비 뚜껑을 치며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숨어있던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박수를 치며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어느 외딴 항구 부두.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멘트 바닥 위로 매서운 바닷바람과 몽둥이질 소리가 섞여 날아들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가슴 장화를 입은 채 산처럼 쌓인 썩은 생선 내장을 맨손으로 퍼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펼 새도 없이 날아오는 작업반장의 발길질에 두 사람은 바닥을 박박 기었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 그들은 하염없이 짠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자의 등골에 빨대를 꽂았던 탐욕의 대가는 40년짜리 노예 계약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극적인 상상력을 더해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